나니까, 언니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왜 본인만 희생하는 기분이 드실까요? 참 슬픈 일이죠. 처음에도 그랬듯이 희생, 뭐 당연히 해야지. 이런 얘기들이 사실 어릴 때부터 들어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트라우마가 생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나쁜 마음을 먹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더 안타깝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또 이 K장녀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평생 습관을 책임질 멘탈 코치 주필립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K장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K장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K장녀는 한국 코리아와 장녀를 합친 용어로 한국의 장녀로서 겪는 어려움과 책임감을 표현한 말입니다. 오늘은 특히 20대, 30대 여성들이 많이 공감하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장녀뿐만 아니라 장남도 책임감이라는 부분에서 비슷한 점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특히 K장녀에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과거에는 장남에게 가정의 책임을 부여하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장남은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압박과 함께 많은 혜택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장녀들은 비슷한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K장녀라는 말이 특별히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K장녀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동생을 돌보고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는 사명감입니다. 아들들은 집안의 미천으로 여겨져 더 많은 지원을 받는 반면 딸들은 다른 오빠나 남동생을 챙겨야 하거나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 내지는 엄마의 감정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곤 합니다. 가족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이면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어머니나 장녀가 맡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제 내담자 중에 여기에 관련된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선 내담자의 어머니는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분이세요. 내담자는 엄마와 사이도 좋고 대화도 많이 하는 친구 같은 딸이자 든든한 장녀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오랫동안 조부모님을 부양하시다가 10년 전에 할아버지가, 2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서 시부모님 부양이 끝난 후에 내담자의 어머니가 본인이 간병 생활을 했던 스트레스를 이제 장녀한테 푸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할머니에 대한 흉과 아버지에 대한 흉을 내담자에게 계속 하는 거죠. 점점 감정적인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담자의 어머니는 엄마는 힘들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거야 라면서, 엄마는 그럼 말도 못하겠네, 너밖에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감정을 풀어내는 거죠. 그러다가 참다 못해 한마디를 하면, 알겠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안 할게, 이렇게 내담자에게 감정적으로 서운하다는 말을 던지는 거죠. 처음에는 딸이니까 받아줘야지, 딸이니까 참아야지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게 참다 못해 전화만 하면 내담자한테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시는 거죠. 평소 같았으면 그냥 엄마를 걱정하며 끝났을 말들이었지만 내담자 또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늘 대화의 끝은 어머니의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대화가 저렇게 감정적인 다툼으로 이어지는 거죠. 결국 다툼을 하다가 내담자가 엄마한테 나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둘의 사이는 급격하게 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내담자는 어머니한테 똑같이 감정적인 말을 하며 서로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K장녀는 본인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는지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막중한 책임감으로 외로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딸은 가족을 서포트해야만 가치를 인정받는 유교적인 사상이 아직 있는 나라죠. 장녀 콤플렉스를 느끼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내가 실제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가족이 나에게 만든 가치관인지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누구나 다 효도하고 싶죠. 그렇지만 내 정신적인 에너지를 파괴하면서까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여유가 되어야지만 가족을 챙겨도 챙기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실제로 내가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 부모님이 진짜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해가 어려운 분들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항상 가족만 생각하던 장녀분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힘을 쓴 분이에요. 가족이 행복해야 본인이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제까지 나를 위해 쓴 돈이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 쓴 시간, 온전히 내 행복을 위해 한 것이 인생에서 하나도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친구들과 해외여행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분은 해외여행을 가보는 것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나의 오래된 꿈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렇게 가족에 대한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나한테 해준 것이 혹시 있나? 내 생일을 챙긴 적이 있나? 마음속으로는 나는 행복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처음 들었던 예시이죠. 어머니와 너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그때그때 감정적인 공감 피로를 누적해 간다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모님의 심리 상담사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머니와의 거리를 조금씩 두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치료를 한다면 독립적인 삶을 살며 어머니와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책감 다루기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곳에 가면서 느끼는 죄책감이 과도한지 생각해 보세요. 엄마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 엄마도 같이 왔었으면 좋겠다. 이런 적절하지만 엄마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 엄마도 같이 왔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적절하지만 엄마는 못 먹어봤을 텐데, 또는 엄마는 못 와봤을 텐데 미안하네, 이런 생각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의 출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죄책감이나 책임감이 어머니가 심어준 것인지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주제를 통해 느낀 점은 많은 장녀들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자신이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장녀 콤플렉스를 겪는 분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과도하게 부모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사랑과 지지를 주셔야 됩니다. 장녀분들은 자신의 삶을 어머니나 다른 가족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로 장녀로서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자신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꾸려나가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평생 가는 습관을 즐겁게 만들어 강철 멘탈이 될 여러분을 응원드리는 멘탈 코치 주필립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멘탈 코칭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